차라리 출당이나 시켜주면 마음이 더 편할 것 같다고 말한 홍준표 의원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측 고위 인사와 비공개 만남을 가졌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과 홍 의원의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 측 인사를 만났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늘 3구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를 출범하며 본격적인 재보선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때 2위로 탈락했던 홍준표 의원, 최근 경선 경쟁자였던 윤석열 후보와 회동을 갖고 극적으로 캠프에 합류하는 게 아닌가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회동에서 공천권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오히려 갈등의 폭이 더 깊어졌습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지난 19일 윤 후보와의 만찬 회동에서 홍 의원은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때 서울 종로의 최재형 전 감사원장 그리고 대구 중남구의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에 대한 전략공천을 제안한 사실이 알려졌죠. 이런 사실이 알려지며 권영세 선대본부장은 구태정치라며 홍 의원을 몰아세웠고 홍 의원은 방자하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홍 의원도 물러서지 않았죠. 홍 의원 역시 내 발로는 당을 못 나가겠고 권영세 말대로 윤핵관이 준동해 차라리 출당이나 시켜주면 마음이 더 편할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그날 회동의 여진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홍준표 의원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측 고위 인사와 비공개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을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윤 후보 측과 홍 의원이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안 후보 측 인사를 만났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최진석 국민의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홍 의원 사무실을 찾아가 30여 분간 홍 의원을 만났습니다. 중도 보수 성향의 도가 철학자이자 서강대 명예교수인 최 위원장은 안철수 후보가 지난 18일 전남 한평까지 직접 내려가 영입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홍 의원과의 회동 뒤 최 원장은 언론과 통화에서 새해 인사를 하면서 내 책을 선물한 것뿐이라며 정치적 해석에 선을 그었지만 정치권에선 미묘한 시기에 이뤄진 두 사람의 만남을 예산일로 보고 있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특히나 두 사람은 평소 교류도 없던 초면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정황들 때문에 여러 정치적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해석이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의원 둘 다 나름의 고충을 안고 있다는 건데 연말연시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0% 벽을 뚫은 안철수 후보는 최근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회복세 여파로 지지율 상승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설 연휴 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후보와 함께 3강 체제를 만들겠다고 호언했지만 아직까진 2강 1중 체제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주말과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뒷걸음치고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뭔가의 어떤 극약 처방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극적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홍준표 의원의 지지가 필요하지 않았겠나라는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도 이제 정말 끝이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당내에서 설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해드렸다시피 홍준표 의원 입에서 직접 나온 출당이나 시켜주면 마음이 더 편할 것 같다. 이 한마디가 현재 홍 의원이 당내에서 처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처럼 위기에 몰린 두 사람, 여기에 더해 안철수, 홍준표 이 두 사람 관계도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안 후보는 이미 지난해부터 홍 의원에게 공개 구애를 해왔었는데요. 지난달 안 후보가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 꿈의 청문홍답 게시판에 찰스형이란 아이디로 글을 올린 게 대표적입니다. 안 후보는 당시 왜 청년들은 홍준표 의원님을 좋아하고 열광할까요? 라는 제목의 질문을 올렸고 여기에 홍 의원이 진심으로 대하고 거짓말 안 하고 공감하니까 라는 답글을 달아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홍 의원도 지난 23일 청년의 꿈 게시판에 한 지지자가 윤 후보가 홍 의원께 하는 행동을 보고 안철수를 찍겠다며 안 후보와 손을 잡을 것을 권하자 당이 많이 변했다 이렇게 답하며 모호한 태도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궁지에 몰린 이 두 사람 손을 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홍준표 의원이 혹시 안철수 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이런 의심을 받는 것 자체가 좀 충격적인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홍준표 의원은 한나라당 입당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당적을 옮긴 적이 없습니다. 그랬던 홍준표 의원에게 이런 시선들이, 이런 대중들의 시선이 생겨났다는 것 자체가 홍 의원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늘었다는 것인데, 과연 홍준표, 안철수 이 두 사람이 손을 잡을 수 있을까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듯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식을 전해드리자면, 국민의힘이 24일, 그러니까 오늘이요, 3구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를 출범하며 본격적인 재보선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공천관리위원장은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권영세 사무총장이 맡게 되는데요. 최근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의원 사이 내용을 불러온 공천 방식을 두고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치열한 논의라면 얼마든지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당원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이게 자칫 공천권을 둘러싼 당내 권력 다툼 내용으로 비춰지면 선거 막판 진짜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당 지지세가 강한 서울 서초갑, 대구 중남구는 출마를 타진하는 예비 후보들만 두 자릿수에 달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고요. 종로구 같은 경우에도 정치 1번지라는 어떤 상징성, 그리고 대선 후보와 런닝메이트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이 자리를 탐하는 중진급 인사들이 꽤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때문에 종로와 당선 가능성이 큰 지역의 공천을 두고는 주도권 싸움이나 출마를 원하는 후보들 사이에 이전 투구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부디 국회의원 5석의 자리 싸움 때문에 대선을 그르치는 일은 반드시 없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